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9강에서는 지질 조사와 지질도 해석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10강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있는 이 한반도 지역이 어떻게 지질학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형성이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반도 지질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는 말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체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암석의 종류와 연령, 지각 변동에 의한 특징적인 지질 구조 등에 따라서 한반도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지체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교육과정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 모든 교과서에서 똑같은데요. 10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길주, 명천분지, 낭림육계, 평남분지, 임진강대, 경기육계, 태백산분지, 옥천분지, 영남육계, 경상분지, 포항분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육계와 태적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임진강대라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 임진강대라는 거는 습곡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습곡대도요. 큰 범주에서는 분지의 하나의 종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길주, 명천, 분지, 뭐 낭림 6개, 그 다음에 밑에는 분지가 나왔죠. 그리고 경기 6개, 또 6개가 나왔고요. 그 밑에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 분지가 나와 있고요. 또 영남 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와 태적 분지가 대체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나마 이 중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이 지체 구조에 대해서는 위치와 명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보다는 아무래도 남한 쪽에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6개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지형적이나 구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육계는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형성된 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오래전에 형성된 땅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변성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는 경기 육계, 영남 육계, 그리고 북한의 낭림 육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계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이후에는 계속해서 육지로 드러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계 말고 하나가 바로 퇴적 분지고요. 이 퇴적 분지는 육계와 육계 사이에 있던 어떤 바다나 혹은 호수에 퇴적층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분지는 주로 고생대와 중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평남, 뭐 경상, 옥천, 태백산, 포항 등등등 여러 가지 분지들이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시대가 아까 얘기했던 6개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재에 가깝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습곡대는 뭐 분지 일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습곡대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분지 중에서 일부가 습곡 작용을 받아서 습곡이 아주 잘 발달된 어떤 지층 권역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습곡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습곡대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육계하고 분지로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눈다고 할 때 동일한 유계에서의 구분이 아니라 분지 중에서 일부가 습곡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습곡대는요, 임진강대하고 옥천대가 있어요. 이 그림에는 지금 임진강대라고 표시는 돼 있고 옥천대는 안 나와 있죠. 옥천대는 뭐냐면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를 합쳐서 이거를 옥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습곡대가 퇴적 분지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하나의 지형이다 보니까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로 구분을 해서 분지로 표현한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이걸 합쳐서 습곡대로 해서 옥천대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지가 습곡대인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습곡대는 분지 지역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질시대인데 사실 지질시대는 우리가 지구과학 2의 강조점은 아니고요. 이미 지구과학 1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일단 초기에 성캄브리아 시대죠.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던 시대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그 다음이 대단위로 나눈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요. 지구과학 1에서도 기 단위로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캄, 오, 실, 대, 석, 패, 트, 쥐, 백, 팔레 그 다음에 제사기 뭐 이렇게 순서대로 됐는데 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과 관련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된 설명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말을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팁을 줬었어요. 지구가 원 강의를 들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못 들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자, 고생대하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6개, 3개이기 때문에 3개로 좀 쪼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쪼개볼게요. 자, 쪼개면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면 3개, 3개, 3개였는데 함오실, 대석패, 트쥐백 이렇게 됐죠. 어떠한 것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건데 이름이다 보니까 적어도 시험을 볼 거나 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고생대 전반부는요. 일단 글자 수가 많아요. 그리고 고생대 후반기의 3개는 글자 수가 모두 3개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다? 앞에 있는 거는요. 가나다 역순이죠. 캄오실. 가나다 거꾸로 돼 있죠? 뒤에 대석패. 가나다 순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대 가면 트집의 가나다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부터 중생대까지는 뭘 하면 돼요? 가나다 역순, 가나다 순, 가나다 역순.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순서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구과학 1에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절대연대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화석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는 없고요. 고생대 시작이 약 5억 4천, 5억 5천 뭐 요 부근쯤이다. 그다음에 중생대 시작이 2억 5천 혹은 2억 3천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 전후다. 신생대는 6,600, 6,500 뭐 요 정도. 그리고 주요 화석들 신생대는 화폐성 메머드,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고생대는 삼엽충, 그리고 기타로 방추충, 갑주어 필석 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암석 분포를 조금 살펴보죠. 우선 지질 시대별로 나눠보면요. 자, 보시면 파란색이 중생대고요. 초록색이 성캄브리아 시대, 빨간색이 신생대, 그 다음에 약간 이걸 뭐 귤색이라고 할까요? 주황색이 고생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대의 암석이 제일 많은지 안 보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의 암석이 제일 많냐면 우리나라에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의 비율이 가장 적어요. 특히 신생대 암석을 잘 보시면요. 가장 적은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 땅에 주로 있고요. 남한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하고요. 여기 포항 쪽. 꼬리 부근. 여기 외에는 거의 없는. 그래서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가장 적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가장 많다. 물론 이제 남한으로 좀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보다도 사실 파란색이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하고 중생대 위주로 우리나라는 시대별 암석이 잘 분포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성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변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변성암류를 주로 갖고 있고요. 중생대 때 암석은요. 주로 화성암하고 그다음에 퇴적암하고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한번 나눠서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눈으로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많다? 네, 노란 색깔 비슷해 있는 이 변성암이 가장 많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면 변성암이 가장 많고요. 퇴적암이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 변성암은 언제 생겼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에 주로 생겼다기보다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됐던 암석이 변성을 받아서 다 변성암류로 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류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류는 고생대 바다 또는 중생대 육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 좀 왔다 갔다 해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변성암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노란색 지역이에요. 이 그림에서. 근데 앞에 지도 잘 보세요. 짠!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성캄브리아 시대의 초록색 지도인데 짠!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자, 지금 암석으로 따졌을 때 변성암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대다수 어디예요? 앞지도로 가면 거의 다 초록색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하고 변성암하고 거의 분포 지역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지금 중생대 파란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 뒤에 지도를 보면요. 뭘로 주로 바뀌었어요? 분홍색 지역으로 많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파란색, 분홍색. 물론 예외적으로 초록색으로 바뀐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막 어떤 거를 해석하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퇴적암도 뭐 확인해 볼 수 있죠. 퇴적암도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 지역, 아래쪽은 파란색 지역이었고요. 그거 중생대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귤색.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귤색 지역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두 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그래서 퇴적암은 고생대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퇴적암은 여기 보면 파란색 지역이죠. 그래서 중생대, 고생대 모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계략적인 그림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냐면 한반도의 시대별 지진 분포를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암석들은 주로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지역의 암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대별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시생류대, 원생류대 이 두 시대가 성캄브리아 시대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이제 두 시대를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를 굳이 원생하고 시생으로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올 건데 바로 여러 차례 변성작용을 받은 거예요. 워낙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화석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얘기했는데 이 시대의 생물은 화석을 만들기 어려운 생물체들이었죠. 그리고 뭐 있었어도 워낙 변성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긴 시간이지만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땅들은요. 지질 시대와 생성 순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형성된 거를 성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굳이 원생류대, 시생류대를 구분해서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나눠서 해석하는 건 거의 지질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지도에서 구분된 거는 참고로 하시고 대략 성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땅들이 이런 지역들에 분포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성암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디에요? 6개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캄브리아 시대 땅이 어디 있는지, 암석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인천에 있는 대이작도에서 발견되었고요. 혼성암의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 혼성암이라는 거는 변성암이 있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분적으로 녹아서 다시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변성암이 남아있고, 화강암도 일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불균일하게 엉켜있는 형태로 보이는 게 혼성암입니다. 그 다음에 원생류대의 암석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뭐 평안남도, 황해도 혹은 인천의 백령도와 대소청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청도에서는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산출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이 발견된 모든 지역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고생대부터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고생대 암석은 어디 있느냐? 주로 태백산 분지와 평남 분지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평남 분지는 북한 땅이죠. 그러니까 남한에는 주로 어디 있다? 태백산 분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볼게요. 바로
제가 위쪽에 대략적으로 동그라미 친 게 평남 분지 지역이고요. 아래쪽에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태백산 분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생대 때 퇴적된 지층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고생대 전기에 퇴적된 조선 누춘군, 후기에 퇴적된 평안 누춘군으로 구분이 되고요. 전기하고 후기니까 중간에 긴 시간이 있는데 이때 형성된 지층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조선 누춘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조선 누춘군이라는 거는 고생대 전기에 형성이 됐고요.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성, 삼척 등지에 분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의 대다수가 조선 누춘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조선 누춘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해성층이라는 겁니다. 자, 해성층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퇴적이 된 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누춘군은 해성층이고요. 태백산 분지에 다수 분포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 잠긴 땅에서는 해퇴가 발생하면 침식이 좀 잘 생기고요. 해침이 발생하면 퇴적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고생대 초에는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해침이 발생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정이죠. 우리가 그때 살지는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조선 누춘군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석회암, 사암,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누춘군의 특징을 이 지도와 함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어디가 표시되어 있다? 아, 이 지역은 어느 시대 퇴적층,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선 누춘군처럼 특정한 이름이 있는 퇴적층이라면은 어느 지층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고 그 특징, 해성층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석회암, 사암,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조선 노춘군이 퇴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강원도 태백 구문소에 위치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거기서 산출된 화석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전기의 조선 노춘군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실 후기에 평안 노춘군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중기의 퇴적층이 있다는 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요, 사실 이 시대, 즉 고생대 중기의 퇴적층은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고생대 초와 후기 사이에 약 1.5억 년 정도 되는데 이때의 퇴적층은 거의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결층, 크게 결핍되어 있는 층이다. 뭐 이런 의미로 대결층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고생대 중기의 퇴적층이 차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되니까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유명한 고생대 중기 퇴적층은요, 바로 회동리층입니다. 회동리층. 자, 회동리는 정선에 있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층이고요. 고생대 중기인 실루리아기 지층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이거보다 더 최근에는 연천 일대, 경기도 연천 일대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에 대봉기 퇴적층으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이 돼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춘군은 고생대 초인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동안에 퇴적이 된 거고요. 보통 중기라고 하면 중간, 실루리아기하고 대봉기 때의 퇴적층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때의 퇴적층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발견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바다였기 때문에 해태가 발생하면 퇴적이 중단이 돼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퇴적암이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루리아 중기부터 우리 고생대 중기 때는 지층이 잘 발견되지 않으니까 오르도비스기 중기 이후에는 해퇴를 했는데 나중에 실루리아기쯤에 약간 해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기 퇴적층은 이 정도.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발견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회동리층과 같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안노춘군은 고생대 후기입니다. 석탄기에서 트라이아스 전기.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는 중생대지만 트라이아스 전기인데 약간 극초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조선 누춘군이라고 해서 퇴적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평남 분지하고요. 태백산 분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안누춘군은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층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하부층에는
사암과 셰일,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평안누층군 하부층하고 뭐랑 똑같아요? 조선누층군하고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는 환경도 같았다는 거고요. 그 말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화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본 건데 이 당시의 층은 해성층이에요. 자, 그런데 상부층에서는요. 탄층이 들어갑니다. 무연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더 연구를 해봤더니 하부층에서는 해양생물이 나왔다는 거죠. 즉 바다였어요. 그런데 상부층, 중부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한 건 상부층 양치식물이 발견됐습니다. 양치식물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육지에서 살던 식물이에요. 그 말은 고생대 말에는 육성층이 우리나라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누층군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하부층이 먼저 퇴적된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의 해성층과 중후기 그때의 육성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평안누층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발견된 화석들이고요. 산호하고 고사리가 나와 있는데 산호하고 고사리를 모두 제시한 건 뭐냐면 산호는 보통 초기 평안누층군에서 나온 거예요. 평안누층군. 초기 평안누층군은요. 해성층이죠. 근데 고사리는요. 후기 평안누층군에서 나온 겁니다. 육성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안누층군 지층에서 산호도 나오고요. 고사리도 나오고 해성층과 육성층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이 모두 시대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질 시대별 분포에 따라서 보시면 중생대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중생대 때는 평안누층군, 조선누층군처럼 퇴적층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봐야 돼요. 자, 우선 퇴적층부터 확인을 하면 대동누층군과 경상누층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대동누층군은요. 트라이아스 후기에서 쥐락에 형성된 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대로 치면 중생대 초기에서 중기로 좀 넘어갈 때까지 암석들은 사암, 셰일, 여감, 그리고 석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담수 동물 화석이죠. 그럼 뭐예요? 육성층입니다. 육성층.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경상누층군인데요. 자, 경상누층군은 백악기 호수에서 생겼어요. 백악기는 중생대 말이고요. 호수니까 이것도 육성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중생대 때 우리나라는요, 육지로 많이 드러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생대 때 퇴적층은요, 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성층이에요. 경상누층군도 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부와 상부의 어떤 종류가 다릅니다. 하부는요,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자, 쇠설성 퇴적암, 일반적인 퇴적암이죠. 그냥 퇴적물이 쌓여갖고 생긴 거예요. 근데 상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응해암과 화산암류로 구성이 됩니다. 즉 상부에는 얘가 퇴적층인데 응해암, 화산재가 쌓인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경상누층군이 퇴적되던 후기, 즉 중생대 말에는 뭐가 활발했다? 경상누층군 자체에 쌓인 지층에서 화산 분출이 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누층군에서는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지구과학 원에서 배웠던 거라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대 때 해성층이었죠. 그러다 고생대 말부분 평안누층군에서의 하부, 그러니까 평안누층군의 후기 지층이죠. 거기에서는 육성층으로 바뀌었죠. 어때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자, 우리 뭘 배웠어요? 지구과학 원에서 처음 나왔던 거. 바로 베게너가 얘기했던 대륙이동. 거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고생대 말의 판게아입니다. 판게아라는 게 뭐예요? 육지가 거대한 육지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했다는 거죠. 그 말은 육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대 초중기까지는 우리나라도 바다였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육지 분포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대 말에서 판게아가 형성이 됐죠. 전체적으로 육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육지로 나타나서 육성층을 구성했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따라서는 대동누층군을 조금 규모가 좀 작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림에서도 보면은 대동누층군에 해당되는 땅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대동층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동일한 개념으로 대동누층군으로 표현을 했고요. 경상누층군은요.
사실은 이름하고 위치가 조금 아주 잘 맞죠? 지금 대표적인 경상노충군이 요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리를 몰라도 우리나라 남동부 끝자락 뭐죠?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노충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위치하고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생대의 지층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화석하고 암석 뭐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화석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찾으라고 못 찾으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출토됐다는 화석 중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는 책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암모나이트 화석이 우리나라에 없느냐?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암모나이트는 어떤 생물이죠? 바닷속에서 살았던 생물이에요. 근데 아까 중생대는 어떤 층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육성층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신 공룡 화석이라든가 이런 식물 화석들, 육지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의 화석들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내용이 제일 많다고 했죠. 퇴적층뿐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성암이 있다 그랬어요. 자, 현생유대 중에서 조선활동과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중생대입니다. 이 중생대 때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화성암이 형성된 시기가 크게 3번이 있어요. 그 3번을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특징과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송림변동, 두 번째가 대보조산운동, 세 번째가 불국사 변동입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색깔에 따라서 시대별로 표시를 해놨죠. 자, 페름기에서 트라이아스기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예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송림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쥐라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얘가 대보조산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백악기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불국사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송림변동부터 볼게요. 자, 송림변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발생을 했고요. 고생대 층이, 그러니까 고생대 때 형성된 층이 습곡과 단층작용에 의해서 변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화강암류가 관입을 해요. 그래서 이 단층선을 따라서 후에 퇴적분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퇴적분지를 따라서 대동누춘군이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림변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동누춘군이 퇴적이 된 거죠. 순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은 대자가 뭐냐면은 그냥 맘대로요. 우리가 기억하기 편하라고 갖다 붙여요. 대. 크다 대자를 붙입니다. 크다 대 뭐예요? 가장 큰 규모의 화강암류 관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기억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화강암을 우리는 대보화강암이라 부르고요. 시대는 쥐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대략 중기쯤이 돼요. 그래서 대보조산 운동 때문에 고생대층하고요. 송림변동 후에 퇴적된 대동누춘군 지층이 크게 변형을 받습니다. 여기 대보화강암은요, 뭐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대보조산운동은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의 땅이 크게 남중지계, 한중지계에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쪼개져 있었는데 이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해서 대규모적으로 전국적으로 화산 분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대보조산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불국사 변동이고요. 백악기 후기, 즉 중생대 완전히 말기입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나타났고요.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해서 변동 이름하고 똑같이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국사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대다수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일부 있지만 자, 이 지역 보죠? 바로 경상도 땅이고요. 이 불국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국사 경주에 있죠. 경주는 포항에서 여기 울산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 어딘가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불국사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 근처의 지역에서 이 지층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변동이라고 이제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요. 어쨌든 불국사가 경상도 땅에 있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경상분지와 밀접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보면요. 경상누춘군 상부에 화산암류가 존재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누춘군 퇴적된 후기였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불국사 변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흐름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때 나타난 뭐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들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생대 때 퇴적층하고 그다음 허강압류를 같이 표현한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생대로 넘어갈게요. 신생대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없었어요. 이때 생긴 거는 퇴적압류하고 화성압류로 되어 있고요. 일단 굳이 구분을 하자면 팔레오기 네오기 때의 퇴적암과 제4기의 화산암 이렇게 해서 그림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글로서 정리를 해보면 팔레오기 네오기 때 형성된 퇴적암은요. 육성층과 해성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 소규모의 육성층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 형성 이후에는요. 동해안 부근을 따라서 길주 명천 분지하고 포항 분지 등의 해성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직층은 사암, 셰일, 여감 및 응해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 분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압류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일층군이라고 하는 거는 경북 포항 지역의 소규모로 분지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팔레오기, 네오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층으로 많이 제시되는 게 포항 부근에 있는 연일층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북한 지역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기보다는 남한 지역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퇴적층은 주로 포항 지역에서 남한에 분포하니까 연일층군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4기에는요. 화산암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디냐면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철원, 연천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지금 쳐놓긴 했는데 여기 백두산 지역 제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철원, 연천 지역, 울릉도, 독도, 제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두산은 사실은 북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요. 철원, 연천 지역은 뭐 잘 나타나 있긴 한데 그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주 특이한 분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화산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조금 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제주도에 나타나 있는 층이고요. 신생대에서는 이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오기, 네오기의 퇴적층, 그리고 제4기의 화산암층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에서부터 이제 과거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변성한 복합체죠. 여기는 6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로 넘어가면요. 퇴적층이 주로 나타났죠. 초기의 조선 노충군은 해성층, 후기의 평안노충군 중에서 평안노충군 중에서 초기는 해성층이고 후기는 육성층이었죠. 그리고 중기에는 결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생대 중기에 회동리층과 같은 일부의 층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화성압류와 퇴적압류 모두 존재했고요. 교차적으로 형성이 됐죠. 자, 첫 번째가 속림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속림변동.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지가 형성됐는데 그 분지를 따라서 대동누춘군이 퇴적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보조산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 대보조산 운동이 발생한 후에 형성된 분지에 경상누춘군, 여기 경상분지죠. 경상누춘군이 퇴적이 되고요. 경상누춘군이 퇴적된 이후에 불국사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속림변동, 대동누춘군, 대보조산운동, 경상누춘군은 거의 시기가 중첩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경상누춘군과 불국사 변동은 시기가 살짝 겹칩니다. 그래서 경상누춘군이 퇴적되는 후기에 불국사 변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신생대로 넘어가면 퇴적층은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존재를 하는데 팔레오기와 네오기에 주로 퇴적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주로 네오기에 퇴적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구분을 하진 않고 있고요. 4기에 때는 화산 활동이 있어서 뭐 백두산이라든가 제주도에 퇴적이 되어 있다,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성암이니까 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순서를 보여드리려고 속림변동, 대동누춘군, 대보조산운동, 경상누춘군인데 불국사 변동.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안 겹쳐 있는데 여기 경상누춘군하고 불국사 변동만 시기가 겹쳐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한반도의 지질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름을 순서대로 다 알아두셔야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의 지층이 시기별로 혹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파트는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대순으로 정리가 된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과학은 암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구과학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예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가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한반도의 전체적인 형성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